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 커리 및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제가 크롤링한 데이터가 보이고요. 여기서 모두 세로 고침, 클릭 한 번만 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크롤링하면서 아까 10개년 데이터가 한 16,000개 정도 됐었죠. 이 크롤링 하는데 채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각하는 것까지를 오늘 만드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실습 순서는 첫 번째는 파워쿼리 통해서 웹 UR을 가져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 차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있는 연도별 매각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건데, 사실 여기 보면 1월에서 접수 처리하고 이렇게 연도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이거를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편집을 하면 또 분석하는 나름의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사실 엑셀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크롤링을 해서 파워쿼리를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를 오늘 실습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처음 들으신 분께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한번 교육을 해보겠습니다. 네, 엑셀 파워쿼리 정의인데요. 제가 이 매주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또 매주 새로 오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 파워쿼리 M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고요. M365부터 엑셀 2010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엑셀 2016까지 버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하위 버전들은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2016 이상 버전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엑셀에서 로드하여 차트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고쳐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URL 주소를 확인하고 이 URL을 바탕으로 엑셀 파워쿼리에서 그 데이터 URL을 복사한 URL을 붙여 넣으면 데이터를 쉐이핑, 가공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각화, 저희는 오늘 피벗 차트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할 건데 피벗 보고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아주 많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각화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복잡한 숫자만 가지고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편집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각화까지 해야지만 엑셀 파워쿼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버튼 한 번, 세로 고침 한 번만 누르면 다음번에 열 때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크롤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M365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365 버전을 쓰신 분께서는 제가 사용하는 화면, 보여주는 화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2016, 그러니까 M365 하이 버전에서는 여기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하시면 웹 크롤링 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저는 M365라서 데이터에서 웹을 바로 선택을 하겠지만, 하이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계속 질문도 많이 받고 처음에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여기 왼쪽에 보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도 웹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세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입니다. 그리고 파워쿼리 편집할 때는 세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렇게 2016 버전 그리고 M365 하이 버전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M365 저랑 동일한 버전에서는 저랑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쿼리가 뭐냐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하면 이게 실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들어간 화면인데 파워쿼리에서는 여기 메뉴 보시면 홈, 변환, 열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환과 열 추가는 거의 기능이 동일하고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변환은 한 개의 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열 추가는 해당하는 열을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열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환과 열 추가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기능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홈 화면에 대부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편집이나 가공은 여기 홈 화면 또는 변환이나 열추가 화면에서 클릭만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나서 엑셀로 가져온다. 그래서 특별히 수식이나 편집하는 거 없이 코딩 없이 대부분 클릭만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저는 엑셀 파워쿼리를 설명드리지만 UiPath라는 RPA 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실 화면 구성만 왼쪽, 오른쪽에 있지 필요한 기능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클릭만으로 편집하고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엑셀 파워 쿼리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엑셀 파워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엑셀 테이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은 메뉴에서 삽입표 또는 단축키 컨트롤 T를 누르면 이 해당하는 범위가 표로 만들어지면서 이 표를 바탕으로 엑셀 파워 쿼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엑셀 파워 쿼리에서 이 표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순서는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URL 바탕으로 파워 쿼리를 통해서 크롤링하고 편집,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법원 경매 통계 이 URL 주소, 웹 주소 제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 해당하는 데이터는 연간 통계, 해당하는 URL 주소입니다. 해당하는 연간 통계 URL 주소인데,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구분된다 그랬죠. 물음표 앞에는 리퀘스트 URL에서 바뀌지 않는 URL 주소, 그리고 물음표 뒤에서는 변수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에 맞게끔 해당하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퀘스트 URL을 바탕으로 처음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변수를 바꿔가면서 지금 저희가 크롤링할 데이터는 연간 통계 데이터니까 이 연간 2023년, 2022년, 2021년 쭉 해서 원하는 연도까지 이 변수를 바꾸면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서 저희는 YYY라고 되어 있는 조의 연도를 바꿔서 데이터를 크롤링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개 변수 제가 항상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설명이긴 한데 어쨌든 매개 변수를 활용할 거고요. 이 매개 변수라고 하면 값에 따라서 커리를 출력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동적이라는 의미가 저희는 이 변수에서 YYY 2023, 2022, 2021 쭉 해서 1998년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 해당하는 URL 주소가 2023년부터 1998년까지 URL 주소가 여러 개가 되겠죠. 이 동적으로 변하는 이 변수가 동적으로 변할 때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 매개의 변수, 한마디로 매개체가 되는 변수죠. 이 샘플 URL 주소를 매개의 변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동적으로 변하는 값, 우리 여기서는 연도가 변하겠죠. 이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크롤링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할 건데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첨부 파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처음에 방금 파일을 여시고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아마 이런 창이 뜨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 뜰 수도 있는데 뜨신다고 하면 맨 처음에 컨텐츠 사용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 클릭했을 때 웹 콘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뜨면 이때 연결 누르고 개인정보 수준 뜨면 체크하고 저장하고 나면 새로 고침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이 창 한번 뜨니까 처음에 세팅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파일을 열 때는 이런 창이 아마 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크롤링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창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인터넷 창을 띄우고 우리 법원 경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courtauction.go.kr에서 정부 사이트가 있죠. 이 법원 경매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 보시면 이렇게 법원 경매 사이트가 뜰 거고요. 우리는 매각 통계에 있는 연도별 매각 통계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 어쨌든 우리 법원 경매 사이트 드렸고요. 주소 들어가셔서 연도별 매각 통계까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검색을 눌러 보시면 지금 2024년이라서 아마 데이터가 없을 거고요. 2023년을 클릭하고 검색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그 데이터가 조회되면 각 법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11월 기준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접수와 처리, 그리고 누계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2023년부터 1995년까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23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한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F12 또는 개발자 도구 창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처음에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엘리먼트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다시 한번 더 검색을 누르시면 오른쪽에서 해당하는 URL 주소가 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크롬, 저는 이제 크롬으로 설명드렸는데 다른 뭐 네이버 웨일이나 엣지나 다 비슷한 화면일 거고요. 근데 지금 크롬에서 최근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이랑 화면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에서 all 이렇게 하면 버튼식으로 all XHR, 다큐먼트, CSS, 자바스크립트, 폰트 이렇게 쭉 떴었는데 이게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클릭해서 한 번 더 누르게끔 사실 뭐 기존보다 좀 불편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금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여기 네트워크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 창을 띄우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눌러서 이 창이 뜨면요. 여기에서 아마 처음에는 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올로 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뒷단에서는 열심히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 담고 있는지 이제 URL 주소를 확인해야겠죠. 제가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니까 여기서 리퀘스트 타입에서 XHR을 선택하면 여기 XHR이 아니라 다큐먼트겠네요. 다큐먼트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 이게 헤더즈에서 이런 창이 뜨고 프리뷰를 한번 선택해 보면 글자는 깨지긴 하지만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연도별 매각 통계 데이터가 160, 113 여기 1월에 접수 처리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160, 114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이 해당하는 URL 주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이 다큐먼트를 선택하고 첫 번째 있는 이 URL 주소를 크롤링 할 건데 지금 제가 기존에 교육했던 거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교육했던 거랑 오늘 교육한 거랑 차이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 한번 샘플로 열어봤는데 서초동에서 이 웹 크롤링 할 때 제가 해당하는 URL 주소를 선택하고 나면 이 리퀘스트 URL 보면 아주 길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잘 보면 물음표도 있고요. 물음표 뒤에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수가 한 번에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사이트에서는 물음표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없고 리퀘스트 URL에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복사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 눌러보면 데이터가 안 들어오죠. 해당하는 창은 뜬 것 같은데 데이터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택해야지만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여기 페이로드에 들어가면 변수들이 다 있긴 한데 여기 헤더지에 들어가면 과거에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다 들어온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데이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해당하는 변수가 없이 이렇게 리퀘스트 URL만 나와 있죠. 이게 그 방식의 차이인데 기존에 보면 여기는 get 방식해서 리퀘스트 메서드에서는 get 방식이었고 여기에서는 포스트 방식이죠. 그 차이 때문에 사실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긴 합니다. 이 페이로드 들어가서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물음표 뒤에 이 변수들을 내가 직접 입력하면 되긴 합니다. 사실 그게 좀 번거롭긴 한데, 어쨌든 이 방식의 차이,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 차이 때문에 이렇게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변수를 찾아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조회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이 포스트 방식을 쓰는 게, 어, 각 뭐 사이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크롤링을 원치 않거나 조금 이거를 좀 숨기려고 할 때 이 포스트 방식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쿠팡이나 이런 사이트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크롤링하는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엑셀 파워 쿼리가 만능은 아닙니다. 진짜 크롤링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엑셀 파워 쿼리가 아니라 UiPath라는 RPA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을 취해야 할 때도 있고요. 사실 뭐 엑셀 파워 쿼리가 대부분 가능은 한데 가끔씩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은 조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 주소에는 이번에 포스트 방식이라서 변수가 다 담겨져 있지 않고요. 이게 페이로드로 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뷰 소스로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URL 주소를 한 번에 가질 수 있게끔 방금은 이렇게 해당하는 변수들이 다 풀어졌는데 뷰 소스를 선택하면 엔드키로 방금 분리되어 있던 변수들이 다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헤더즈를 다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새 창 하나 열고 붙여놓고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데이터 없는 상태로 가져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를 입력하고 물음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방금 처음 사이트로 가셔서 페이로드에서 여기 뷰 소스를 한번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변수들을 다 복사하고 방금 새로 띄운 창에서 앞에 물음표 뒤에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엔터키를 누르면 아, 이렇게 23년도 데이터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방금 우리가 가져온 리퀘스트 URL 처음에 가져오고 뒤에 물음표 하나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방금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페이로드로 선택을 해서 뷰 소스를 선택해서 방금 원하는 URL을 변수 URL을 가져오고 나면 뒤에다 붙여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크롤링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크롤링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엑셀 창을 새로 하나 띄우고요. 붙여넣으면 방금 제가 가져온 데이터가 URL 주소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URL 주소를 가지고 웹 크롤링을 해 볼 건데요. M365는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6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방금 가져온 주소를 복사하고 웹을 선택하면 이렇게 웹에서라는 창이 뜰 겁니다. 이 웹에서라는 창이 뜨면 여기에서 붙여넣고 확인을 선택을 한번 해봅니다. 확인을 선택하면 탐색 창이 뜨면서요. 이런 창이 뜰 건데 다큐먼트 뜨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안 보이는데 여기 연도별 매각 통계를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변환이라는 버튼을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 파워쿼리 이 화면이 편집기인데요. 이 파워쿼리 편집기 창이 뜨면서 해당하는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닫기 및 로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창,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해당하는 2023년도에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제가 혹시나 이거 따라오는데 조금 벅찰 수가 있으니까 URL 주소 다시 한 번 더 제가 채팅창에 한 번 더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URL 주소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렸으니까 혹시나 중간에 놓치셨다. 그럼 이 URL 주소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엑셀에서 다시 하나 새로 창을 띄워서 데이터에서 웹 또는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세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이렇게 선택하셔서 방금 제가 넣어드린 URL 주소 붙여 넣으시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웹 크롤링 첫 번째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나만 가져올 거면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면 되겠죠. 이 데이터만 보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겨우 1년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 흐름이 잘 보이지가 않죠. 이게 접수 처리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접수만 연결돼 있으면 데이터를 시계열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거기다 또 창도 작으니까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도별로 2015년뿐만 아니라 방금 해당하는 연도가 1995년도부터 데이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도별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 보이죠. 법원 경매 연도별 매각 통계해서 지금 2023년 11월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2015년 약 10년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금 해당하는 이 파란색 접수건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물 시장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해당하는 경매 건이 점점점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쭉 시결하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년치만 가지고는 데이터가 이렇게 뚝뚝 끊어지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매개 변수,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시결로 볼 수 있도록 크롤링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 한번 오늘 보시고 나중에 복습 영상 또 올릴 테니까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 URL 주소 처음에 이제 했던 대로 하면 여기 헤더지에서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을 먼저 하나 복사하고 난 다음에 물음표를 입력하고 다음에 두 번째 페이로드에서 뷰 소스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변수들
이제 변수들은 end로 연결돼 있죠. 이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방금 이 사이트가 들어왔고요. 이 해당한 URL 주소를 엑셀 파워 query로 가져왔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변수를 한 번 더 좀 보니까 이 변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srnld 해서 pst104001로 되어 있고 yyy는 2023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별로 뭐 pst104001 반복되거나 필요 없는 값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가져와서 이제 매개 변수로 만들고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도를 변경하면 원하는 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져올 건데 지금 이런 값들을 방금 그대로 가져와서 이 해당하는 연도 지금 2023 여기 보면 YYY 다음에 2023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2022년으로 바꾸면 여기 잘 보면 연도가 2023으로 돼 있죠. 2022로 바꾸고 엔터를 누르면 2022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다시 2021로 하면 2021년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거를 다시 2026으로 바꾸면 20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바꾸면 해당하는 값들을 바꿔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YYY에서는 2020 그리고 AND 그리고 NABI CMD 그리고 AND 그리고 NABVI SRNID 해서는 AND 뭐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값들이 제가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필요 없는 값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엔터를 해도 원하는 값 그대로 다 가져오는구나. 2021로 바꾸고 데이터를 가져와도 데이터를 가져오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변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변수는 여기 end, 여기 물음표 D, 그리고 srnld, 그리고 메뉴명. 이건 아마 메뉴명인 것 같습니다. 메뉴명, 그리고 end, 그리고 yyyy 2021. 여기까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값들을 다 가져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거를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방금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지워서 데이터 값 들어오네? 아, 이거 쓸 수 있구나. 다시 지워서 지운다는 게 여기 엔드키로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변수들은. 그래서 엔드키 그 다음 것까지 지워서 데이터 들어온지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연도 YYY까지 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이 메뉴명도 지워도 데이터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포함해서 제가 연도별 매각 통계에서는 이 메뉴명이 필요하지만 다른 데서는 이 메뉴 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살려뒀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메뉴명을 지우고 YYY 이제 연도만 있어도 데이터 크롤링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필요한 URL 주소 확인했으니까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렸는데 이 URL 주소만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거를 제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2021년, 2023년, 2022년 이런 1년치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10년치, 20년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제가 엑셀창을 새로 한번 띄워보고요. 방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린 URL 주소를 한번 붙여 넣어 봅니다. URL 주소가 나왔죠.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서 앞에 있는 물음표, 앞에 있는 거는 바뀌지가 않고 물음표 뒤에 있는 것들은 변수인데 지금 우리가 바꿀 변수는 연도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2021이 아니라 한번 2023, 2022, 2021 이렇게 하면 이제 3개년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거를 제가 제일 위에 이름을 URL에다 치고요. 이거를 컨트롤 T 누르면 표 만들기라고 뜰 겁니다. 이 표 만들기라고 뜰 건데 제가 지금 이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지금 끝에 20 연도만 바꿨는데 물론 이제 20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복사해서 2020, 2019, 2018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엑셀 수식을 좀 활용해서 이거를 한번 그냥 드래그만 내려서 끝에 있는 값만 바뀔 수 있게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023 하고 2022 여기 앞에 연도 2023으로 하고요. 여기 앞에는 제가 연도라고 합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B4, 뭐 셀 위치는 상관없고요. 해당하는 위에 있는 이 연도 2023 빼기 1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022가 됐죠. 그리고 쭉 내리면 2018 이렇게 위에 행보다 1씩 마이너스 되면서 값이 바뀌는 거를 일단 수식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한 URL 주소에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숫자만
바뀌면 되죠. 엑셀을 잘 사용하신 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는 하고 제가 그 전에 혹시나 엑셀을 잘 모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 B를 합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는 하고 A에 있는 셀을 붙여넣고요. 다음에 엔드 키 누르고 다음에 B에 있는 셀을 선택하면 이렇게 A, B 이렇게 합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셀 위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값을 가지고 떻게 붙여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A, B는 텍스트, 문자입니다. 문자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다음에 엔드 키를 입력하고요. 다시 문자는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가운데 문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합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합칠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엔드키를 해야지만 이렇게 수식이 합쳐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문자가 아니고 숫자다라고 하면 쌍따옴표 필요 없이 그냥 숫자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연도를 계속 바꿀 건데 이 연도를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는 하고 문자니까 여기 YYY 그리고 는 뒤에 있는 문자를 쌍따옴표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엔드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셀 위치 B4를 선택하면 수식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자 해당하는 URL 주소까지 다 그대로 있고요. 제일 끝에 있는 B4 셀 위치 여기 있는 값은 연도겠죠. 이 연도를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고요. 이거를 드래그하면 수식이 그대로 복사되면서 자동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쭉 내려보면 이렇게 데이터 값을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한번 데이터를 많이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그 테스트로 드린 거에서는 한 5년치 드렸나요? 그랬는데 우리 한번 데이터를 2000년도까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뒤에 있는 수식도 해당하는 연도에 맞춰서 변경이 됐고요. 지금 이 정도 사실 수식은 그냥 나중에 숫자로 바꿔도 되겠지만 제가 다른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하실 때 다른 크롤링을 할 때는 이게 해당하는 데이터가 24개 값이 아니라 100개, 100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야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서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합니다. 표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P 누르면 표 만들기라고 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글 포함. 제가 머리글을 미리 만들어놔서 B의 3행, 3, B의 3셀에는 연도, C의 3셀에는 URL이라고 머리글을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표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데이터로 가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파워쿼리 편집기 하면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방금 테이블로 만들어야지만 엑셀 파워쿼리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 만들기 선택하셔서 테이블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엑셀에서 데이터에서 표를 선택해서 파워쿼리 편집기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건데요. 이 URL 주소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건데 지금 보면 데이터 값이 URL 주소가 24개 행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사용할 때는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 샘플이 되는 URL 주소를 만들고 해당하는 그 샘플을 바탕으로 계속 반복해 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 첫 번째 1행에 있는 URL 주소를 컨트롤 C 하고요. 복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라고 이런 창이 있으면 여기서 새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새 매개의 변수를 선택하면 매개의 변수 관리라고 창이 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값에서 방금 여기 URL 주소 첫 번째 거 복사한 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붙여 넣으면 현재 값에 해당하는 2023년도 연도별 통계 URL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매개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름 변경 없이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커리에 표 방금 이제 첫 번째 우리 테이블 만들었던 이름은 표 1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두 번째로 만든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매개 변수 1, 이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샘플에 해당하는 크롤링, 웹 크롤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에 해당하는 웹 크롤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샘플 만든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여기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URL 주소에 맞춰서 데이터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만든 걸 바탕으로 크롤링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새 원본을 선택하고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웹에서라는 창이 뜨겠죠.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서 URL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A, B, C에서 아래 화살표 있죠. 선택을 하면 매개 변수라고 창이 뜰 겁니다. 매개 변수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매개 변수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매개 변수 1, 우리가 만든 매개 변수 1만 나오죠. 매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3 다른 이름으로 될 거고요. 또 내가 만든 이름으로 매개 변수가 뜰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만 만들었으니까 매개 변수 1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하는 웹 크롤링 우리 처음에 했던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이 뜨죠. 이 동일한 화면이 뜨고요. 우리는 연도별 매각 통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확인, 연도별 매각 통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URL 주소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연도별 매각 통계 가져온 데이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함수 만들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함수 만들기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저는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함수를 만들어야지만 다시 다른 URL 주소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 만들기. 방금 우리가 가져온 웹크롤링 연도별 매각 통계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클릭하고요. 함수 만들기 선택해서 함수 이름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개 변수 함수 선택하고 확인 선택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커리에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샘플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바탕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URL 있죠. URL을 선택하고 열 추가.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 변화는 여기 해당하는 이 열 안에서 편집이 일어나는 거고요. 열 추가는 새로 하나의 열을 더 추가해서 작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보면 변환이랑 열 추가 화면이 비슷하면서 좀 다릅니다. 여기 추출하면 변환에서도 추출 있죠. 보면 열 추가에도 뭐 서식 있으면 변환에도 서식 있고요. 비슷한데 변환과 열추가 차이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변환과 열추가는 새로운 열을 하나 더 만드는 거. 변환은 이 열 안에서 편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 열추가에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라는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함수 쿼리해서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이 매개 변수 함수는 우리가 아까 처음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였죠. 매개 변수 함수에서 URL. 여기 보면 연도 있고 URL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크롤링할 데이터는 이 URL 주소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URL 주소가 선택된 거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URL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곱수를 선택한 이유가 처음에 이 창이 URL로 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연도 사실 처음에 이 연도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면 함수 커리에서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면 이게 연도가 선택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면 지금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 주소는 여기 URL이라는 열에 있는데 연도를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겠죠. 그냥 2003, 2023, 2022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라고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라 URL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이 데이터, 이 방금 가져온 단계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적용된 단계에서 보면 X를 선택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X가 아니라 앞에 걸 선택하면 처음 화면이 뜨고요. 이렇게 단계를 선택하면서 내가 원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가 있고 내가 취소하고 싶을 때는 X를 누르면 방금 단계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URL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고 함수 커리 매개 변수 함수 선택하고 URL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뜨죠. 그냥 계속을 선택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준이라고 뜨면 선택하고 저장을 선택하시면 데이터가 크롤링 하면서 방금 우리가 쭉 가져온 24개의 연도였나요? 해당하는 연도 데이터가 크롤링 하면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 보면 방금 로딩이 됐었는데 하면서 데이터가 가져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2023년부터 2000년도의 데이터가 외계 변수 함수라고 열이 추가되고
테이블이라고 떠 있죠. 이 테이블을 선택하면 제일 아래 미리 보기 창에 데이터가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2023년부터 2000년도까지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여기서 양갈래 하설표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펼쳐지면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가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매개의 변수 여기 있는 밑에 보면 이거는 해당하는 열 이름입니다. 이 만약에 제가 그대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하면 확인해서 매개의 변수 선택, 매개의 변수 법원, 매개의 변수 함수 1월, 매개의 변수 함수 1월 여기 보면 1월에 접수, 1월에 처리, 2월에 접수, 2월에 처리, 3월에 접수, 3월에 처리 이런 식으로 매개의 변수 함수 점하고 이렇게 이름이 좀 지저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좀 지저분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톱니바퀴 하면 해당하는 단계에서 방금 우리가 선택한 거 어떻게 했는지 나오거든요. 여기 기본 열 이름을 접두사로 해서 선택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매개의 변수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게 접두사로 지금 보면 매개의 변수 함수 점 1월 여기 1월 접수 원래 그냥 1월 접수 1월 처리 2월 접수 2월 처리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지저분해서 이거를 그냥 지우고 확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1월 처리 2월 접수 2월 처리 3월 접수 3월 처리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서 12월 그리고 두 개로 해서 개 접수 개 처리 개 진행 중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마찬가지로 홈을 선택하고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해당하는 데이터 지금 24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옆에 보면 로딩이 되면서 가져오고 있죠. 24년도 해당하는 데이터가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가 적진 않겠죠. 적진 않은데 지금 한 10초는 좀 넘은 것 같은데 금방 됐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시트가 3개가 돼 있죠. 시트 1은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연도별 매각 통계는 이 매개 변수 함수, 그러니까 샘플로 만들어 놓은 1년치 데이터. 아까 우리가 매개 변수 만들어서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웹크롤링 했죠. 그러니까 1년치 샘플에 해당하는 매각 이 매개 변수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시트 보면 표 1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URL 주소대로 202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데이터는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샘플 데이터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시트 그냥 우클릭해서 삭제해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표 1 해당하는 우리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엑셀 파일 열고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 또는 여기 보면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 돼 있죠. 모두 새로 고침이나 단축키 컨트롤 알트 F5를 선택하면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1398개 행이 로드되었습니다. 되어 있죠. 이거 새로 고침 누르면 데이터가 로드하는 중 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엑셀 파워쿨에서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 버튼 한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크롤링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24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처음 드실 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앞으로 다른 웹 크롤링, 이제 엑셀 파워쿼리 바탕으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웹 크롤링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24년치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단계가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수식을 활용해서 편집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잘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많은 그냥 빅 데이터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많은 거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진짜 유의미한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조금 더 시각화하고 가공을 해서 이런 차트를 활용하면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뭐 우리 부동산으로 하면 실거래 추이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샘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시계열로 쭉 풀어써서 결국 트렌드, 이런 트렌드.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 법원 경매도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아졌다가 이런 데이터 흐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쭉 시계열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시각화하면 현재가 어느 시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접수로만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을 활용해서 저기 뉴스 기사를 업로드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내가 직접 볼 수가 있으면 이 데이터 그냥 새로 고침하고 미리 만들어 놔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뉴스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 일단 이 데이터 가져온 거 다시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하면 이 창이 뜨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파워 쿼리 편집기 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 쿼리 편집기 시작하면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피벗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열로 쌓여 있다는 건 뭐냐면 가로로 쌓여 있죠. 가로로 쌓여 있으면 파워 쿼리에서 피벗에서 피벗 차트든 피벗이든 다음에 그래프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데이터를 열이 아니라 행으로 하면 비트로 데이터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그 쌓아보기 위해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가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연도 URL 선택 법원까지는 데이터가 밑으로 쌓여 있죠. 해당하는 연도가 왼쪽에 바뀌면서 해당하는 법원도 밑으로 쭉 쌓여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1월 접수, 1월 처리, 2월 접수, 2월 처리 월은 옆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열로 쌓여 있죠. 이 열로 쌓여 있는 것을 제가 행으로 밑으로 쌓일 수 있게끔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1월 처리 선택하시고요. 다시 끝까지 오른쪽 가고 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제일 끝에 있는 개 진행 중을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Shift 누르고 해야지만 전체에 해당하는 열이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행으로 쌓여있는 데이터가 열로 쌓여있는 데이터가 옆으로 왼쪽 밑으로 행으로 데이터가 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방금 처음에 1월 처리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끝까지 가서 Shift 누르고 해당하는 가장 마지막 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밑으로 쌓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앞에 단계에서는 오른쪽으로 쭉 길게 쌓였는데 방금 열 피벗 해제를 선택하니까 행으로 쌓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1월 접수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 제가 선택할 때 1월 접수부터 쭉 해야 되는데 하나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X 선택하고요. 여기서 1월 접수부터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 선택하면 1월 접수부터 1월 처리 쭉 데이터 제대로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계속 월에 해당하는 접수 처리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이 접수만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처리만 보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특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해당하는 열 안에서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변환해서 열 분할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잘 보면 이럴 접수에서 하나 띄어쓰기가 있고 다음에 접수가 있고 여기도 띄어쓰기가 있고 처리가 있죠. 여기 띄어쓰기를 바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환해서 열 분할, 구분 기호 기준을 선택하시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공백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네요. 여기 하나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을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죠. 하나는 월, 하나는 접수 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름을 좀 구분하기 쉽게 이거를 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시 해당하는 이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월이라고 선택하면 이름이 바뀌었죠. 특성 이거는 그냥 구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값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잘 보면 해당하는 값이 ABC 1, 2, 3 특정이 안 돼 있죠. 물론 여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아서 숫자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숫자가 아니라 여기 선택해서 제가 텍스트로 선택하면 문자는 왼쪽으로 붙고요. 숫자면 여기 ABC를 선택하고 1, 2, 10진수를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ABC 1, 2, 3이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값의 열의 특성이 특정되어 있진 않았지만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숫자인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ABC 1, 2, 3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선택해서 10진수로 선택하면 이렇게 1, 2로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텍스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선택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붙겠죠. 그러면 피벗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피벗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서울중앙지법에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합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이 개를 누르면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개가 없다라고 하면 전체 값을 보려고 하면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ABC 텍스트 값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컴퓨터가 볼 때는 얘는 그냥 문자입니다. 이 160이 아니라 160이나 ABC나 똑같은 그냥 문자라서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십진수로 해서 숫자 값으로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피벗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피벗을 바탕으로 차트까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홈으로 해서 닫기 및 노드를 선택하면 지금 다시 크롤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가공한 거죠. 가공한 값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럼 행이 좀 늘어나죠. 우리가 행으로 쌓았으니까. 그래서 3만 개, 3만 3천 개 데이터가 행으로 쭉 쌓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방금까지는 열이었는데 밑으로 쌓인 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삽입에서 피벗 차트, 삽입에서 피벗하면 피벗만 그릴 수 있고요. 이 피벗 차트 하면 왼쪽에 피벗도 있고 해당하는 피벗을 바탕으로 차트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피벗 차트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피벗 차트 만들기에서 확인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피벗, 오른쪽에는 피벗 차트 를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우리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연도를 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왼쪽에 연도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을 연도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구분을 범례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접수 진행 중 처리 이렇게 해서 부분 열에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값 2를 값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들어온 것 같죠? 안 들어와 있어서 일단 피벗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분석을 들어가시면 아니 디자인을 들어가시면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여기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하면 지금 보면 한 개 열 안에 연도도 있고 월도 있고 지금 중간에 개도 있고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연도와 월로 분할이 되면서 우리 행에 보면 연도 월 이렇게 분할돼 있죠. 이게 분할돼서 열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피벗을 선택하고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면 이렇게 연도와 월이 구분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누계는 필요 없고 월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월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걔를 체크 해제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요약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데 일단 한번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뭔가 복잡하는 한데 어쨌든 시계열로 데이터가 보이죠. 이거를 차트를 한번 쭉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렇게 해서는 접수 처리가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세로 막대형보다 데이터를 시계열로 볼 때는 꺾은 선이 좀 더 잘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꺾은 선으로 선택하고 첫 번째 있는 거 선택하고 확인 선택하면 어쨌든 좀 추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데이터를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보면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좀 대충은 보이겠죠. 아까 기사에서 보면 우리 보통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제가 일부러 샘플을 이렇게 드렸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샘플로 드린 이유가 가장 지금 접수가 제일 높았죠. 그래서 뉴스 기사는 대부분 이 일부 구간만 떼서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으로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대부분 부정적인 기사들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발췌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팩트니까 이거를 잘랐을 때 그 기간을 보면 그런데 이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보면서 길게 보면 물론 이제 현재 이 시점이 높은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잘 보면 과거에도 높았던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데이터를 쭉 시계열로 길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 그런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피벗 차트까지 했고요.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지금 데이터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버번이랑 제가 이걸 좀 구분 안 해서 그런 건데 다시 피벗 차트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서 삽입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제가 버번이랑 구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슬라이서라고 해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창들이 뜨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접수만 보고 싶다. 경미에 접수된 것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접수 선택하면 해당하는 슬라이서에 맞춰서 피벗도 변경이 되고 차트도 접수만 보이고요. 처리만 선택하면 처리만 보이고요. 옆에도 처리만 바뀌고요. 여기 있는 걸 체크 해제하면 한 번에 접수와 처리가 다 보이고요. 이 법원에서도
제가 슬라이서를 좀 편집을 해서 슬라이서 선택하고 열을 한 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3개로 되면서 조금 늘어났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강릉 지원을 보고 싶다면 강릉 지원 데이터만 볼 수 있고요. 거창 지원 보고 싶다면 거창 지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서를 체크 해제하면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 법원이 전체 다 돼 있고 여기 전체라고 해서 되어 있어서 사실 곱하기 2가 방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하면 이제 실제 해당하는 전체 경매 접수와 처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가 내가 2000년도가 아니라 조금 더 데이터 기간을 줄여서 한 2015년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블 필터 방금 여기 체크 아래 화살표 선택하고 레이블 필터에서 뭐뭐보다 큼 해서 2014년도 하면 2014보다 크다고 하면 2015부터 조회가 되겠죠? 확인하면 2015년부터 2023년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접수가 그러니까 경매 접수가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경매가 늘어났다는 거는 실제 실물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교육은 실제로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시각화까지 하는 거 제가 교육을 드렸습니다.